매파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시장은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고, 이제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했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안 온 적 있냐 이겁니다. 아니고 이번에도 결국 경기 침체가 오면서 또 자산 시장이 한번 휘청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의 손실 내지는 손절을 각오해야 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좀 어떠세요? 네. 지난번 설 연휴 전에 그때 나왔다가 민재기 팀장하고 방송하고 갔는데. 네. 그 얘기 아직까지 합니다. 아직 임 대표가 몸이 아팠을 때 그 네. 자리를 내가 지켰다. 민 팀장이. 네, 민 팀장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래, 오늘 아침에도 네. 좀 견디시면 아주 즐거웠다고. 네. 네. 예전 같지는 않으시다. 빨리 저요. 회복되시기를. 네. 이번에 좀 이렇게 한 몇 년 만에 네. 제일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과로가 이게 누적이 된 게 터져가지고. 네. 네. 하여튼 이제 뭐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예. FOMC 회의가 있었어요. 2월. 예. 네. 참 여러 가지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예상대로 매파 발언을 했고요. 네. 그러나 시장은 안 믿어 하는 걸로 상승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죠. 나스닥 시장. 예. 그 다음 날도 또 급등을 했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지금 이번 주가 참 그 이벤트나 지표 측면에서 또 실적 발표에 있기까지 정말 대단한 주간에 이제 주말에 이르렀습니다. 네. 예. 어제는 또 뭐 메타를 갖고 그렇게 그러게요. 23% 가까이 상승했어요. 예. 뭐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었는데 자사주 매입이 컸죠. 화끈하던데요. 40조 가까이 자사주 사주 40조가 아니고 400억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50조 원 가까운 큰 그런가요? 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매파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시장은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비칠 만한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 차트를 한번 3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분 차트를 보니까 여기 커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잘 보시면은 자, 요거 한번 보시죠. FOMC 성명서 보시면은 지금 뉴욕 그쪽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면은 우리는 오전 새벽 4시거든요. 미국 시간 빼는 게 동부 쪽은 그렇더라고요. 저기 우리 시간에서 2시간 빼고 오전 오후 뒤집으면 미국 시간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시였고 새벽 4시였고 30분 있다가 4시 반에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글로벌 모니터 기사에서 아주 밑줄도 잘 꺼놨길래 지금 요 표현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되기는 했으나 어느 정도 조금은 완화됐으나 그러나 여전히 엘리베이트 된 상태에서 좀 높아진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표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갖다가 계속 간다는 뜻인데, 야, 요런 대목이 재밌더라고요. increase가 아니고 increase 다음에 s가 하나 붙었다고. 그래서 적어도 2번은 한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3월 하고 뭐 아니면 5월에 하든지 5월에 못하면 그 다음에라도 2번은 한다라는 식으로 성명서는 나왔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요 표현이 또 이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향후 extent of future increases. 그래 다음번에 미래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의 그 정도. 네. 요걸 갖고 이제 위원회는 이제 무엇을 고려하겠다 하는 게 그동안에 늘 했던 뭐 긴축의 누적적인 효과, 시차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요 성명서 나왔을 때는 요러더라고요. 요 한 10개쯤 되니까 한 30분 동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빠지다가 파월 기자회견 하면서부터 그냥 뛰어버립니다. 이게 11,500에서 11,900까지 가버렸으니까 400포인트를 뛴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는 또 이렇게 개법까지 해가지고 가서 장중 끌어올린 거 다 토해내나 싶었더니
웬걸 또 땡기네요. 네. 장 강한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에 환호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춘지가 제일 헤드라인을 갖다가 깔끔하게 썼더라고요. 연준의 이제 의장인 제롬 파월이 새로운 낙관적인 톤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Falling inflation,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리세션은 피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FOMC 2% 회복하는데 강한 의지 늘 하던 말, 제약적인 정책 달성 위에 제약적 restrictive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빡빡한 느낌. 그걸 하여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 긴축 정책 효과 나오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임무 끝나지 경로 유지할 것. 이런 것들은 늘 하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계속 긴축할 거야 하는 이른바 굳이 따지자면 매파적 표현인데 시장이 여기서부터 좋아하더라고요. 파월 회장이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의 초기 단계고 재화 부분에서는 상품 이제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 로켓처럼 날아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모두 발언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거기서 첫 번째 기자가 AP 기자인데 여기도 나름 베테랑급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금융환경 완화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지금 금융환경 완화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뭔가 시장에 돈 많은 것다. 금리도 낮고 네. 달러도 약하고 뭐 주식은 잘 가고 이거 지금 긴축하는 거 맞아 싶은 이런 느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게 아마 기자들이 누가 첫 번째 질문을 하더라도 이거부터 묻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들 긴축한다고 그동안 작년에 뭐 450bp나 올렸는데 그렇죠. 이날부로 해서 이제 450bp나 4.5%포인트나 금리를 끌어올렸는데도 그래도 시장은 왠지 뭐 긴축이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돈 많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 그랬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 표현 말입니다. 지난 1년간 금융 환경은 상당히 긴축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초점은 FOMC 연준의 초점은 금융 환경의 단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더 넓은 금융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있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점잖은 표현을 갖다 시장은 금방 알아챈 거죠. 그동안에 우리 기억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잭슨 홀 때 네. 그 짧은 연설을 통해 가지고 했던 얘기는 그때 막 여름에 시장이 6월부터 해갖고 막 한 7월, 8월 2달 동안 막 길길이 뛰니까 잭슨 홀 회의에 나와가지고 짧게 내 오늘 연설 짧게 한다 3개 들어라 하고 나서는 이빨 딱 물고는 막 박살을 내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매파 발언을 네, 쏟아냈죠. 쏟아냈었죠. 쏟아냈는데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점잖게 말을 했었는데 금융 환경의 단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뭐 주식 좀 오르고 금리 좀 국채 수익률 금리 떨어지고 이런 거 그거 갖고 이제 시장하고 안 다투겠다. 안 다투겠다. 더 넓은 금융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 뭐 여기는 뭐 공급망 해소 이런 것도 표현될 거고 공급망이 다시 빡빡해지느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겠다 해놓으니까 그러니 시장으로서는 이거저거 다 거쳐서 그래 주식 가는 거 그거 갖고 우리 뭐 이제 더 이상 토 안 달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 이러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매파적이죠. 그렇죠. 매파적인데 이 말 하자마자 또 그런데 인플레가 빠르게 하락하면은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정책에 영향 줄 수 있다. 뭐야? 인플레 뚝뚝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 과연 매파적이었는가 이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한은에서 그게 있었거든요. 물가안정 점검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은 부총재 이승은 부총재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25p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당연하고. 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래서 ongoing increases 문구가 유지됐는데도 파월 의장 발언이 더 비시한 것으로 비둘기파적인 것을 평가되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올랐다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한은에서는 연준하고 시장 간에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준은 여전히 긴축적인데 시장은
긴축 뭐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 조정 과정, 시장의 기대가 조금 낙관적인데 그런 걸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은에서는 파월은 긴축 유지를 강조했는데 시장 너무 좀 환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은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속 연준은 우리는 생각 없다고 암만 얘기해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완화적인 이야기로 그냥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해석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입맛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는 확실히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연준에서 주는 거 쓰는 기자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친구 이번에 그 침묵 기간에 기사 쓰기를 이번에 25p 올릴 건데 그거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시장이 무슨 놀랄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기정사실화 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향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 긴축하다가 이 긴축해서 출구 전략 네. 이제 그러니 금리 인상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경로까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썼거든요. 네. 어느 기자가 또 묻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니까 잠시 벙쪄가 있더니 그 한 3주 후에 의사록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알 수 있었냐? 이제 이걸 또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연준의 전략인가요? 그래 보니까 보니까 이제 참 요새는 좋아요. 보면 우리 국내에 몇 군데에서는 몇 군데 매체가 보면은 그 동시통역사들까지 해가지고 그 새벽에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채널은 몇천 명, 저 채널도 몇천 명 대단해요 우리 한국 분들. 그 연준이 깜짝 놀랐대. 자기한테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민 주식 쪽에도 그 한국 사람 단타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 증시를 갖다가 천하 단타 대회로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남녀 섞여서 이래 하는데 질문하는데 보니까 그거 보면은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로이터 기자하고 네. CNBC 기자인데 CNBC 기자는 그 약간 이렇게 머리숱이 확 올라가 그 이렇게 잭슨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CNBC 보다 보면은 진짜 그 현장에 가서 막 대담도 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베테랑 네. 기자들이죠. 연준 출입 짬밥이 오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질문할 때 표정이 그래요. 저희 내피셜입니다만 로이터 기자도 그러고 야, 저 성명서하고 당신 말하고 뭐 좀 안 맞는 것다. 에? 뭔가 의심을 바탕으로 깔고 이래갖고 어떻게 시장 갖다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의 또 강력한 내피셜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파월 나올 때 이걸 메고 왔더라고요. 넥타이. 예. 이건 무슨 색깔이라 그러죠? 이거 뭐 약간 연보라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약간 자줏빛 돌죠. 아, 자줏빛. 예. 네. 근데 이거 파월 의장이 이거 자주 맵니다. 자주 매는데 주로 이거 메고 나오는 날 장 빠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아. 이 양반 이거부터 보실까요? 이 양반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잭슨홀입니다. 잭슨홀에서 그때 했던 말, 예?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는 고통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때 11월 달 FMC에서는 그때 터미널 레이트 상향을 예고했어요. 네. 최종 금리 좀 올라갈 거야. 다음 12월 달에 잘 한번 봐. 점도표. 요때 이 파월 의장은 약간 요런 푸른빛 도는 거나 약간 잿빛 넥타이 메고 와요. 이거 저의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네. 이날은 시장 조지더라고요. 근데 주고 요렇게 이제 빨간 자줏빛 도는 거 요거 날은 좀 시장을 달래거나 아니면 이 또한 저의 강력한 내피셜인데 내 지금 하는 말은 내 본뜻 아니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도 뭐 브레이나드도 뭐라 그러고
의회에서는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도 당일날도 또 서한을 보냈더라고 연준에.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하면은 당신들 진짜 미국 경제를 갖다 해치고 미국 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하는 날. 그리고 이제 말로 때우는 날. 야, 이 시럽이 한 몇 년 전에 그 하트 브레이킹. 이렇게 시럽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 연준도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대충 회의 때우고 네. 이럴 때 저걸 메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밀려난 셈이죠. 밀려난 셈인데 대표님 요거 한번 보시죠. 요렇게 연준 해설을 어제 이렇게 여기저기 듣다가 물가 하락이라고까지 우리말로 옮기던데 디스인플레이션을 디스인플레이션. 네. 조금 용어 정리하고 가시죠. 인플레이션은 보다시피 전년비가 되기 지금 이 경우는 YOY죠. 전년비 뭐 또는 전분기 비가 됐건 간에 어쨌거나 1%든 2%든 5%든 조금 더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반면에 디플레이션부터 보시면은 디플레이션은 또 전년비 마이너스 얼마 했어요, 그거. 확실히 떨어진 경우죠. 네.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요거는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요즘 이제 우리가 보는 거 미국 두 자릿수 10% 갔다가 뭐 9% 갔다가 이게 뭐 8%, 7%, 6% 인플레는 인플레인데 네. 요런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김에 조금 더 보시면은 그리 직관적으로 구글링 하면서 이렇게 뭐 좀 적당한 그림 없나 했더니만 많더만요. 세상 좋아요.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네. 물가 떨어지는 거 디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이 느낌은 와요. 인플레이션도 알겠어요. 디스인플레이션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결국은 물가가 하락까지 가면은 디플레이션인데 우리 가끔 리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듣죠. 그렇죠. 예. 물가 하락이 점점점 그 폭이 커지면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건데 물가는 하락은 하락인데 이 수치를 디스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 우리 저 옛날에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뭐든지 보면 순환하잖아요 사이클이. 그렇죠. 그러면 대충 느낌이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어떨 때입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막 과열되고 이럴 때 보면 인플레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리세션 내지는 디프레션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다 보면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그러면 경기 침체의 전조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올 순서가. 순서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꾸 얘기해 봐야겠죠. 지금 이제 요 실업률 지금 우리 3.5 아닙니까? 네. 미국이 3.5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갖고 예를 들어서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상승론자들은. 네. 야, 실업률 3.5인데 무슨 놈의 경기 침체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냐. 반면에 또 조심해야 된다. 아직 센 거 하나 온다 하는 분들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지금 더 내려가겠나 이제 올라가겠나 이거죠. 이 상황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과거에 보자 이겁니다. 이 낮았던 인플레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안 온 적 있냐 이겁니다. 이것도 ISM 제조업 지수도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2면은 경기 뭐라고 하죠? 확장. 예, 50 아래면 경기 위축.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설문조사했을 때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50m로 떨어지고 있을 때 경기 침체. 벌써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있겠어?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났으면 꼭 경기 침체 온다는데.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아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Avoid recession인 거예요. 그렇지만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과거 우리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이자 여기다 돈 태운 분들 입장에서는
그 배팅이 맞으면은 크게 수익을 내는 네. 거고 아니고 이번에도 결국 경기 침체가 오면서 또 자산 시장이 한번 휘청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의 뭐 손실 내지는 손절을 각오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양쪽 방향으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죠. 각각 상승론자가 됐든 하락론자가 됐든 말들이 다 맞는 얘기야. 맞는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 상승론자가 나와가지고 임 대표님하고 8.15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 악플이 달린다. 그분은 누구겠어요? 상승론자가 그렇게 나와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별 탈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악플이 달렸다. 그분은 딴 거 없어요 지금. 인버스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비중을 다 줄이고 다 기회를 줄이고 노리고 기회를 있는데. 노리고 있거나. 그런데 이제 하방론자 유진의 강의사가 나왔다. 강영현 이사. 네. 나왔다. 강칠천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한번 험한 댓글이 올라온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뭐.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은 거예요. 주식 비중 많은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뭐 볼 수 없는 거죠. 음. 그러니 여기서 양쪽 다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뷰를 얘기할 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소장님이 보시는 네. 그 차트 네. 차트 분석 예. 요걸로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해요. 차트 분석으로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소장님의 차트 분석을 또 되게 신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제1의 차티스트 이러시던데. 오늘 이거 1, 2부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한데 네. 대표님 차트를 오늘 내가 시장 차트는 몇 개 못 가져왔습니다. 네. 몇 개 못 가져왔는데 저는 딴 거보다 왜 어제부로 네. 그저께 그렇게 연준이 FMC 때는 금리도 확 떨어지고 네. 달러도 확 약해지고 주식은 확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제 그 다음 날인 바로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영남은행도 50bp 올리고 ECB도 50bp를 올렸는데 네. 그러면 직관적으로 유로나 파운드는 달러 대비 강일까요, 약일까요? 올렸으니까 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하루밖에 안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약이에요. 유로하고 파운드가 오히려 약인 겁니다. 오늘 우리 환율 보세요. 그죠. 우리도 오늘 올랐어요. 어제 우리 16원대까지 갔습니다. 네. 16원대까지 찍고 종가는 그래도 20원 회복하고 끝났는데 오늘 한 28원 가지 않았나요? 하루 만에. 오늘 그렇죠. 그죠? 오늘 네 29원 40전 1229원. 종가가. 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봤던 16원 40전인가 거기 대비하면은 거의 뭐 한 12원 13원 올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요거 미국의 통화량 M2 우리 M2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꾸준히 돈은 풀렸습니다. 그러게요. 풀리다가 요 부분 보세요. 지금 이거 1960년부터 살피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죠. 그랬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뭡니까? 완전 수직 상승이죠. 예. 진짜 많이 풀었죠. 진짜 많이 풀었죠.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이거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각도에서 그냥 확 풀어봤다가 지금 어쨌거나 조금 미미하지만 통화량은 줄고 있습니다. 이 단위가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1조 2천억 달러예요. M2가. 그런 상황이고 요거 이제 기사 보시면은 바로 최근 기사입니다. 1월 3일 기사인데 연준이 통화 공급을 갖다가 타이튼 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그 피크 찍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 M2고 요 오렌지색이 CPI인데 돈 풀리니까 물가 오르는 거 직관적으로 네.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 아마 꺾일 겁니다. CPI도. 네. 자, 이제 자칭 인플레이션의 북극성.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왈 1월 6일 날
falling money supply 이런 식의 방금 살펴봤더니 M2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좋은 사인이다, 좋은 신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라서 그래서 이때부터 살짝 톤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이거저거 뒤지다 보니까. 근데 요거 빨간색이 연준입니다. 네. 빨간색이 연준이고 파란색은 20이에요. 보시면은 금융위기 오고 나서부터 돈 푸는 거 보세요. 빨간 거 연준 팡 풀고 그렇게 하다가 이때부터 요때 보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조금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여름에 잭슨홀에서 그 당시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 괴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2014년에 그 무렵에는 버냉키 그 당시 연준 의장 입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했던 네. 그 무렵입니다. 2012년, 13년 그러다가 살짝 줄죠. 연준이. 그러니 이때 연준은 금융위 이후 때 돈 풀었던 걸 갖다가 야 이거 감당 안 되는데 하면서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22는 그때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지고 뭐 이런 식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돈 풀래 라고 된 거예요. 네. 그러니 이때 2014년 하반기부터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유로는 엄청나게 꼬라지고 달러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유가도 박살이 났고 네.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유가나 원자재가 박살난 게 아니고 그때는 또 뭐였습니까? 미국에 온 천지 셰일 판다고 캐나다 쪽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또 약간 요때 2018년 이후 요 무렵 기억나시죠? 요때 또 제롬 파월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금리 인상하려고 했고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어요. 이런 소리도 하다가 결국 장 부러지니까 다시 돈을 슬슬 풀기 시작하고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디립다 터져보니까 그냥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할 것 없이 팡 튀어버리죠. 네. 근데 어쨌거나 얘들은 지금 어쨌거나 줄이겠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속도의 문제지 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들이 풉니다. 얘들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푸는 게 일본. 아, 일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이 남아있는 그 경제 뇌관, 글로벌. 이거 경제 아니냐. 내관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리 금융 환경이 좀 완화되었다. 뭔가 좀 시장에 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돈줄 쪼이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러면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글로벌리. 글로벌리. 어디선가는 돈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멍이 두 개란 얘기죠. 일본하고 중국.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 때 모두 그 우리 그 기본 소득제 네. 이런 것들로 막 돈을 엄청 풀었지만 서방 세계는 거기는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때 안 푼 걸 지금 푼다 지금 그러면 푼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일본은 좀 일본. 그래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YCC 조금 이렇게 상한 넓혔다가 이번 1월 회의에서 그러나 싶었더니 아니 하면서 거기다가 계속 가는 데다가 은행들 보고 우리 이제 힘드니까 네. 너희들 2년짜리 5년짜리 그냥 무이자로 돈 빌려줄 테니 그걸로 국채 사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야데니 리서치인데 그냥 야데니 리서치 그냥 우리 무료로 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전부 1월 25일, 1월 27일 이런 최근 업데이트된 수치입니다. 네. 일본은행 보세요. 일본은행의 토탈 에셋, 일본은행 대차 대조표 왼쪽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12월 달에 조금 하나 하더니 웬걸 다시 하고 있죠. 근데 이 총 자산 중에 이게 롱텀 가버먼트 본드입니다. 네. 이게 전부 10년 국채인 거예요, 일본. 아, 이걸로 그냥 다 도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일본은 다시 돈 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